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울타리 위에 여러분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산시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회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에 회부한 2022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및 2023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이 12월 7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종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곽종포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질문요지서를 12월 5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12월 19일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오늘 시정 질문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송은영, 최복춘, 김지원, 최순희, 공유신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석규, 송원영, 최복춘, 김지원, 최순희, 공유신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313조 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규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실질적인 여가시설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하고 활동력을 지닌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315개소이고 총 회원수는 1만여 명 정도로 경로당별 평균 회원수는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거실 및 주방, 개별 화장실 등 잘 갖춰진 곳도 있지만 방 하나에 공용 화장실이 전부인 곳도 있는 등 경로당별로 그 환경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수많은 경로당이 읍면동 이하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양쪽으로는 충분하지만 지역 노인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여기고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로당을 나가보면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은 장기나 바둑 그리고 TV 시청 정도이고 시와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건강체조, 웃음치료 프로그램 등이 대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수한 노인여가 복지 자원인 경로당을 노인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한노인회가 2016년 전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로당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하며 경로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도 경로당이 종합복지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복지 3당 등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로당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산의 경로당은 일부 노인들이 모여 단순하게 시간만 보내고 고립된 장소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 경로당의 이용 실태, 노인들의 욕구조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구 영역을 실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 양산시만의 특색 있는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마을마다 산재에 있는 경로당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점 경로당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고 노인 복지관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을 통해 다양한 노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 또는 마을별로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화된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여가 문화 콘텐츠, 동아리 콘텐츠 등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여가 시설, 쉼터로 운영되는 방식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거점 센터로 활용되어 점차 배움의 장소, 휴식, 건강관리, 봉사 장소 등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에게 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이상의 격식과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곳, 마음 놓고 배우고 말할 수 있는 곳, 자유가 있고 서로 소통하는 장소가 되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및 다양한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경로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애쓰시고 계시는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송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디지털 통신 복지 실현과 스마트 시티 구축, 문화 관광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관해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위한 22년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 및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2021년 기준으로 1,338억 원에 달했고 올해에는 상반기만 871억 원에 1억 원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액 투입 대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초에는 다중이용 시설을 거점으로 86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었고 2년이 지난 2022년 말 현재는 불과 30개소가 추가 설치 예정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설치가 확정된 곳은 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은 관공서를 비롯한 양산시 산하기관 등을 제외하면 시설 이용 편의 제공 정도의 목적에 그치고 있고 제대로 된 홍보나 안내판이 없어 시민들은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가까운 지자체인 김해시는 2022년 90여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여 공공 와이파이 이용 장소는 총 602개소로 통신비 절감액이 22억 원에 달했고 거제시는 관내 공공장소 320개소에 662대의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 무선 인터넷 확대와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6개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과의 연계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편리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물금역 KTX 정차로 더 많은 관광객이 양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황산공원과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를 포함한 많은 관광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확장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IT 시대는 물론 우리 시가 스마트 시티로서의 역할을 촘촘히 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제언 드립니다. 첫째,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거점으로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양산 8경 등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과 양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공공 와이파이 존 홍보 스티커 부착 및 안내판 설치, 그리고 철저한 홍보물 관리를 통해 시민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공공 와이파이 존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주십시오. 넷째, 서비스 이용 방법, 장소 검색 및 이용 불편 사항을 접수받고 자체적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추후 스마트폴 구축으로의 확장으로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이 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50만 정주도시 스마트 시티 양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저는 사송 신도시에 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송 신도시는 양산에서 가장 최근 형성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송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양산은 또다시 인구 증가를 꿈꾸며 역동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 친환경 선진도시 양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안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송 중심부에 있는 다방천을 물이 콸콸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천이 조성될 2007년 당시의 의식 구조는 지금과는 달리 자연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생태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하천으로서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바젤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 협약,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런던 협약 등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 가입국입니다. 환경 선진국 대한민국에 소속된 작은 중소도시인 양산의 이름으로 발견된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의 멸종을 막읍시다.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이 멸종 위기 해오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택지 조성으로 훼손되고 남아있는 서식지만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시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양산을 대표하는 꼬리치레 도롱뇽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친환경도시 양산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는 양산의 친환경도시 이미지 부각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넓은 세상을 간접 체험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환경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환경을 지키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게 해줍시다. 셋째, 양이와 산이가 함께하는 양도령 축제를 개최합시다. 고성 공룡축제, 한평의 나비축제 못지않은 국제적인 행사로 성화시켜 지역의 먹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하도록 해봅시다. 넷째, 멸종 위기종 관람관을 건립하여 양산의 멸종 위기종과 그들의 생태 환경에 관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환경 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송에 신설 중인 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도롱뇽이 살아있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활용해 생태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양산이 살아있는 친환경 도시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양산을 물려주는 우리 세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역동적인 양산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김지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후부지 내 건립 추진 중인 양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문화예술의 전당을 현재 양산시 계획대로 건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 대비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칭 양산문화예술의 전당은 대공연장 1,500석, 소공연장 500석, 전시실, 연습실 등 총 1,1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비를 합한다면 1,600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양산시 1년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아직도 부족한 신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 및 활성화 사업으로 긴급한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해수시설 소각장이 벌써 16년차 시설로 내구 연한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새로운 신규 소각장 설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역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막대한 금액의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이미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쌍명루 아트홀, 웅상문화체육센터 세 군데 공연장이 설립되어 있고 그 공연장들도 평일 예약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추가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산문화예술의 전당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기존의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수요가 충당될지 의문이 듭니다. 잘 지어놓은 건물에 사용자가 없어 쳐다만 보는 조각물 같은 시설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양산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올해 하반기 양산시 조직 개편에 역전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여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 문화인들과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현대적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양산 예술의 전당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 예술대학을 양산 캠퍼스로 이전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원래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는 부산대 공과대학이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부산 금정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에 비해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예술대학의 이전은 부산 금정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적을 것이고 반대할 명분도 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로 부산대학에게 지급해야 할 500억 원 가량을 예술대학 학생들의 문화예술 전당 공연장 사용료 및 일부 시설 이용료로 충당하기로 협의가 된다면 부산대와 양산시가 서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이 건립되고 부산대 예술대학 학생들이 이전한다면 평일에 저조한 공연장의 사용 빈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며 더 많은 문화 공연을 양산 시민들은 향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천여 명이 넘는 예술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을 이동한다면 양산의 고민거리인 증산, 물금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양산 시립미술관 건립을 함께 추진하여 양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제언드립니다. 부산대 예술대학은 7개 학과 20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는 미술학과와 조형학과, 디자인학과도 있습니다. 양산시립미술관은 이들 학생들의 니즈와 학교 이전에 충분한 명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에 이어 시립미술관이 건립된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전통문화와 함께 관광산업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동현 시장님과 양산시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참고하시어 명분, 부산대 예술대학 이전, 있고 제대로 된 공간, 미술관도 함께 건립하여 만들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심사숙고하시어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여러분은 인류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세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네덜란드 대기화학자 파울 크리천이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입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 환경 체계는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 환경과 맞서 싸우게 된 시대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매우 참담하며 끔찍한 미래를 예견하는 용어입니다.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양산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국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배출하는 플라스틱 양은 연간 88kg로 세계 3위 수준이며 이웃 국가인 일본은 38kg, 중국은 16kg, 한국이 압도적인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하는 데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전 세계는 플라스틱 무덤이 되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1년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양산시가 강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예로 인근 지자체인 김해시에서는 4개의 추모공원에 연간 조화 쓰레기만 42톤이랍니다. 22년 설날부터 김해시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추모공원의 조화는 사용 후 쓰레기가 되어 소각 처리되는데 플라스틱 재질 조화에서는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 중금속이 검출됩니다. 김해시 추모공원의 조화 사용을 금지한 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역시 선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22년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같은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 내에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오는 날 우산 비닐봉투를 비치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은 제조업자 등에 대해 재활용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공고, 부담금 등의 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기에 양산시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양산 시민과 건강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공유신입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시해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비 확보 TF팀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역기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이전 재원 확충 총력을 다해 올해 1,329건 6,903억 원을 확보하여 2년 전년 대비 333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보통 및 특별 교부세도 전년 대비 1,050억 원이 증가한 3,6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동영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제9대 양산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10대 공약을 골드타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10대 사업을 들여다보면 부산대 유이부지 개발 및 간통도로 개설, 항상공원 복합 레저 추진, 대기업 유치, 양산 20억 조성, 용당 역사지구 복원이 5대 공약이고 이에 더하여 원도심 양주동 상권 활성화 및 양주초 이전, 어곡 산단 진입로 우회로 개설, 1028 지방도 국도 승격, 미래인재 육성 교육 지원, 시립 하장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산시는 각 실가에서 개별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 도청의 각 실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도비 확보보다 각종 민원사항, 복수의 사업 현안, 업무에 집중이 되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차별성,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양산시의 현실을 잘 모르는 중앙부처가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는 양산시가 국도비 확보 TF팀을 개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조직되어야 하는 역사라고자 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정부의 예산안 및 업무 계획 분석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전담 추진단을 구축하여 중앙부서와 도 소관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TF팀은 명칭에서부터 중요 가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서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TF팀은 예산이 수립되는 시기에 맞춰 예산 확보를 위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만약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후속 조치를 통해서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수정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TF팀의 특성상 가업 수행이 완료되면 조직이 해산되므로 현재 정부 부서의 업무 강도가 덜한 부서의 팀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 강도가 센 부서에서는 가부화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향후 TF팀이 해산되면 별도의 정규팀으로 구축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역점 사업 추진단이 구축되어 10대 핵심 비전이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가속도를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제안한 국도비 확보 TF팀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역점 사업 추진단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팀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팀이 전문적으로 오직 국도비에만 집중하여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보다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지자체 간 재정 합중을 위한 정책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뒤처지면 계속해서 경쟁에서 밀리는 만큼 양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이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0년 양산 시민과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는 부산산 경상의 경제동맹의 교통중심이자 요지며 핵심 중추 연결고리 도시로서의 위상이 더할 수 있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든타임 시기에 자족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인 구성인 국도비 TF팀 개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 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3년도 예산안 외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김혜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호 2022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및 2023년 신청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2022년 공모사업에 신청한 총 63건에 대한 선정 결과 및 미선정 사유와 2023년 신청 예정인 2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위원회에서 부서별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신규 및 계속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적정성 여부, 예산액 대비 효율성 및 파급 효과, 예산 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예산안 1조 6,580억 4,570만 5천 원 중 일반 회계 세출 분야에 27억 497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13개 기금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모사업 추진 사항 및 2023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5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에 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 한 명이 한해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 제4항에 따라 시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각종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각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물금운동지역구 각종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국위 시정목표 및 추진 전략 중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낙동강 권역 문화관광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김해시, 양산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협의체 MOU를 나동연 시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권역 6개 시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항산공원 내 생태 탐방선을 탑승하셔서 선상에서 낙동강변 항산공원에 대한 발구 사업 전환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협의체 MOU 체결 때와 현장 탐방선을 같이 타고 동행했을 때 양산시가 항산공원을 최고의 관광 포카 레저 시설로 만들고 특히 관련 현안과 규제 개선 공동협의를 통해서 소규모 탐방선을 어느 정도 수준의 관광 유람선까지 운행하게 한다면 맹설상부 양산시 관광지로서의 획기적인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역 KTX 정차와 부산대 유부지의 가칭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어 신도시 활성화와 정주도시인 물금을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낙동강 협의체를 통한 항산공원 포카 레저 사업이 실질적으로 각종 도시계획 지정이나 규제로 단시간에 관광 상품화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산 물금 원동의 낙동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발굴한다면 항산공원 같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주변에는 일명 거북산 정산리 외선과 서부에 터가 있는 항산역, 항산잔도, 하재 물lum강산과 인경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중앙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된 역점 사업 추진단에서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번 낙동강 협의체의 지자체 중 선도적이고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동현 시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발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11월 25일서부터 26일간에 걸친 정례회 하시느라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19분의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1차, 2차 정례회 때 중앙부처 방문도 있었고 도 방문 관계 때문에 함께 하지를 못해서 그 당시 설명은 되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 그는 8년 동안 하면서도 본회의에 한 번도 불참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묘하게도 1차, 2차 정례회 때 빠지게 된 부분 불가피한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곽종포 의원님께서 우리 황산공원 활성화 그리고 낙동강 관광 자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6분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잠시만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규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용권, 또 우리 송원영 의원님께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적용권, 최복준 의원님께서 사송 신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건 충분히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지원 의원님께서 예술의 전당권에 대한 부정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부지에 대한 활용권에 이에 대한 부지 대금이 500억 정도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국공유지 활용권으로 해서 부산대와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부지 대금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돼야 될 부지 대금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대한 의회 그 차원에서 아직까지 이게 이제 검토되는 과정이라서 이게 충분한 아마 설명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지 대금이 사실 500억씩이나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가야 된다면 충분히 우리 김지원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국공유지를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이제 두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예술의 전당이 우리가 기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에 또 그리고 웅상에도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한 과다한 예술의 전당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양산 시민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쉽게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시면은 호주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게 공연 컨텐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우리 양산이 갖고자 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으리만큼의 그러한 예술의 전당을 갖다 거기다 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설계에는 국제 공모까지도 지금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상당한 부산대 측과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우리 용역이 들어가고 지금 2023년 들어가서 이 사업이 우리 적점 사업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화 되는 데까지 그 하는 과정에 그 여러 차례 의회의 그런 공감대와 또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앙부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특히 부산 그 광역권 우리 붉은 광역권을 대표하는 그런 예술의 전당으로서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도 충분한 공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순희 의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좀 우리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신 그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내년에 조직 개편
해가 되는 역점사업 추진단에서 물론 당연히 그 업무가 추진될 것이고, 또 내년에는 지금 상당 부분이 우리 도로 균특 그 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사무관을 도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신사업 부분, 이제 이제 투자 유치 관련 이런 쪽으로 하는 주 업무도 있기도 하거니와 도비 확보를 하는데 우리 파견되는 우리 그 사무관의 역할이 그쪽에 상당 부분 미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초에는 서울로 한 사람의 사무관을 파견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 투구, 또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감을 하고, 또 TFT에 그 버금가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해나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산시 의회 2차 정례회를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원래도 한 10일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또 지난 7월서부터 시정과 의정을 함께 꾸려나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지방 정치를 해나오면서도 이분 우리 의회의 구성이 정말 열정적이었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곽정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산공원 복합 레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산외성, 황산역, 황산잔도, 물건 강산, 인경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공원은 머물고 싶은 복합 레저 도시, 그리고 관광 그 도시로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천혜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산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의 다양화가 아주 필요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현재 가지고 있는 진입로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에 대한 그 진입로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러한 편의시설도 함께 겸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 하는데 황산잔도와 물건 광산 인경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병행 사업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한데 이것을 미리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투용자 심사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이 중앙투자심사위의 결과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라, 검토하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산잔도와 또 더불어서 황산역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는 현재 지금 검토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런 한계에 부딪혀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향후 다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건 광산 부분에 대한 테마 관광단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조성의 경우에는 이 건이 워낙 큰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레미콘 공장이 이미 지금 들어와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따를 이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오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서 민자 유치도 함께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 지역에 보면 광산을 이용해서 그 좋은 창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와인 그 뭐 저장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상품화 시키는 부분을 포함한 민자 유치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그런 검토의 대상은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황산공원 하고 낙동과 자원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그 넣기란 투용자 심사에서부터 현재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우리 중앙부처의 이제 그 보안 지시와 함께해서 이 부분은 약간 더 미제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컨텐츠가 구상을 해서 그렇게 얘가 다음번 사업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과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또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답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황산공원이 서울의 황산공원에 한강공원에 못지를 않습니다. 그 황산공원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펼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컨텐츠를 담으면은 우선 그 백길 복원 사업을 이제 관광 그 유람선으로 이것은 우리 6개 그 지자체 협의체에서도 이미 1차 사업으로 내년 사업에다가 그렇게 넣기로 해가 협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면은 지금 우리 담기고 있는 그 체육공원 또 오토 캠핑장 그 외에 우리 복합 레저 시설이 지금 담기고 그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로서 활성화시킨다면은 지금 우리 곽정보 의원님이 그 제안하신 우리 시 복합 레저 그 사업하고도 충분히 맞물려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이 돼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2022년서부터 도시계획법이 일부 바뀌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제 집위에 대한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바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이제 규제를 그 피해가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다. 그걸 내년도에 우리 6점 사업 추진단에서 이 안을 내서 그 외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이제 공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거기에는 우리 낙동강 협의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뒷받침을 할 겁니다. 그 중앙부처의 뭐 협의를 봐야 될 사항들, 특히 환경부 관련한 또 내지는 국토부 관련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그 내년도 직제 개편 부분에 대한 역점사업 추진단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해나가면서 의회와 협조하는 사항에 혹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의회에서도 그때그때 또 지적을 해서 해주시면은 우리 낙동강 또 우리 황산공원 그 자원화 사업이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나동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곽정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온 발언대 나와주시고 나동희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볼펜.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지정지한 이유가 저희 지역이 어떤
주거 정주 도시로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지역의 어떤 특화를 좀 살려야만이 저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양산시 통계 자료도 보면 시장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 양산시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 양산시 경제 축이 제조업이 한 30% 되고 나머지 30%가 개인과 서비스업에 종사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물금 원동 지역은 그 개인 서비스에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른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경제 도시로서의 좀 힘이 좀 소외되고 좀 힘이 다운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시키면 안 되겠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는 그래서 어떤 민선 7기 8대 시정의 어떤 양산시 문화 관광 상품화는 통도사 법기 시원지 항산역으로 이렇게 부서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민서 8기 제9대 시정에서는 항산공원 통도사 우부 신사를 주요 문화 관광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되면 다음에도 꾸준히 이렇게 개성이 돼야만이 앞으로 우리 양산시 100년 대계를 이끌어 가야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 양산시 문화 관광지들을 어떻게 그려갈 계신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그 관광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좀 그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부분에 관광의 어떤 효과를 거두를 수 있는 또 다른 또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그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2030년에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그때에 아마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그 국제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으로 몰려오게 될 터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게 따른 그 낙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이다, 양산은. 그래서 어떻게 관광 상품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니와 특히 앞으로 우리 양산의 어떤 경제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관광의 한 테마를 하나의 그 줄기를 앞으로 양산의 이 어떤 강점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권역으로 우리 곽정부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하북권역, 우리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하북권역이 하나의 관광권역이 될 것이고 유네스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통도사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는 지금 우리 통도사의 뭐 그 가치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 관광센터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280억 정도 되죠. 이것도 지금 들어가 좀 더 이제 추가 시설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하북을 중심으로 한 이제 통도사 이제 관광권역이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산공원입니다. 우리 물금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우리 낙동강을 이제 관광 상품화 시키는 황산공원에 이제 이 하나의 관광 어떤 단지로서 활용되는 가치 황산권역, 우리 물건권역이 이제 그게 될 것이고 웅상 쪽에 지금 우불산 우리 용당 역사 복원 사업이 결국은 웅상이 사실은 테마가 그동안에 충분한 역사적인 테마와 또 자연적인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광 상품으로서 만들어내지를 못했던 부분에서 그게 이제 웅상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그동안 사실 뭐 퍼스트 웅상이다라고 해서 여러 콘텐츠들을 담아서 했음에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관광 상품이 사실은 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항로화를 지금 하고 있는 숲에서 이름은 숲에서로 됐습니다만은 우리 항로화 단지 그거와 또 이제 바로 연이어서 대운산 자연휴양림을 같이 연계한 이 부분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우선 당장 지금 내년서부터 우리 웅상 쪽으로 그 테마가 우리 해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용당 역사 복원 사업과 같이 연계를 시키고, 용당 역사 복원 사업의 완성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한 4, 5년 이상 걸릴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용역이 나오게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용당역을 용당 우리 뜰을 중심으로 해서 우불산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우불산이 가지고 있는 이 테마,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컨텐츠는 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쪽에 웅상을 거점으로 한 이제 동북권역, 우리 거기에 이제 관광 항권역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개를 해가 제대로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컨텐츠로 내가 제대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금 담겨 있는 우리 역점 사업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거를 또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사업들이 그 안에 내부에 있죠. 1028 지방도를 이제 터널 지금 사업을 해서 국도화시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국도화는 이게 이제 투트랙으로 갈 거거든요. 뭐 이야기가 다른 쪽이 되겠습니다만 관광하고는 이것 또한 먼저 이제 지방도인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먼저 걸 겁니다. 먼저 걸어서 가면서 이제 국도 사업은 이렇게 이제 뒤따라가 올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세월이 한 10년 가야지만이 정말 말똥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도로서 깊이를 꼭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국토부와도 공감이 되고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양산에 이거는 특별한 공약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것도 또한 우리 역점 사업에서 추진되어 나가야 될 사업인데, 관광권역은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핵심 답변은 그렇습니다.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통도사를 거점으로 한 하북권역, 그 다음에 물검 우리 항상공원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권역, 그 다음에 웅상 그 우불신사를 그 중심으로 한 용당권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권역으로 관광 테마를 만들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 시장님 답변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시정과 이렇게 비교를 한 이유는 이렇게 저희 이제 시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문화 관광 이런 기획들이 바뀌게 되면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웅산권역이 4, 5년이지만 또 더 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계획들을 꾸준히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기존 해 나왔던 뭐 법기 수원지 아까 저기 법기 수원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그거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물론 이제 웅상에 지금 당기는 센트럴 파크 이런 사업들도 내가 다 전기에 해왔던 사업이고, 또 법기 수원지 또한 내가 전기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생각은 이제 우리 문화관광지도로는 이제 권역별로 크게 세골 나눠서 앞으로 우리 양양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저는 이제 이 사업들이 계획들이 꾸준히 계속 이제 진행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뭐 서두 발언에도 시장님께서 답변도 있었는데 이제 낙동강 이제 해비체 구성 및 추진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셨는데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앞에 행사도 가고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협의체는 그 낙동강을 끼고 있는 6개의 지자체, 우리 양산을 거점으로 해서 양산, 김해, 그다음 부산, 북구, 강서, 사상 이렇게 6개 지자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1차 사업을 그제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6개 지자체장들이 다 만났고, 그래서 1차 내년도의 사업에 1차적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백길 복원 사업입니다. 이게 2014년에 이제 그 당시 생태 탄광선으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진전이 되지를 못하고 멈춰 있었다시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한
앞으로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이래 봅니다. 특히 이제 관문까지도 지금 앞으로 지금 만드는 그 계획이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고 얼숙도에서부터 양산까지 거리가 22km 이래 됩니다. 그리고 왕복하게 되면은 한 45km 이래 되거든요. 왕복 그 100km를 유람선이 다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 강변에 있는 물론 얼숙도에는 이제 철새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산의 황산공원까지가 그 중간에 펼쳐지고 있는 낙동강을 테마로 한 이 부분이 하나의 아주 좋은 아마 최고의 관광 상품을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다대포를 통해서 바다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관문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관문 만드는 거는 아마 최소한 한 수천억 들어갈 겁니다. 수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보더라도 얼숙도에서부터 우리 양산 물금 우리 황산 우리 공원까지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그 선착장을 두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관광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사업이 이제 주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고 각 지자체별로의 사업 테마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김해는 내가 김해도로에 그것도 오토 캠핑장 이런 쪽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공동 이제 문화가 낙동강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그 물줄기에 얽혀 있는 이런 문화를 테마로 해서 결국은 문화를 어떤 상품화 시키는 것까지도 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실무적인 협의가 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도 다시 한번 또 이래 만나서 우리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그때는 좀 이제 정치권에 중앙의 정치권에까지도 좀 인볼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모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 것인데 어쨌든 이제 광역 단위에서부터 부산시와 경남도의 도움도 얘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6개 협의체가 그렇게 그 낙동강을 테마로 해서 힘을 합쳐서 또 이 환경부라든지 이제 국토부 쪽에서 어떤 규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낙동강 협의체의 요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 도시 계획 어떤 지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일부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자라서 6개 지자체장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밖에서는 혹시나 저 나중에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또 와야 되지 않느냐 또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가야 될 그런 협의체인데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꾸준함에 대해서는 뭐 변명이 있겠습니까? 우려가 안 되도록 우리가 잘해 나갈 겁니다. 아주 돈독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우려는 아마 안 해도 괜찮을 것이고 윈윈 할 수 있도록 다 이래 하는 것이니까 다 좋은 쪽으로 될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시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답변 제가 질의 답변 중에도 있지만 저희가 요 정산외성 복원하고 이제 항산역 복원, 뭐 물릉강산 요 큰 테마가 저는 세 개였습니다. 세 개인데 첫 번째로 우리 항산역 이 부분이 보면 이제 KTX 근처에 있고 또 서리단길이라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산역 복원은 뭐 거의 10년 전부터 이렇게 복원하자고 하는 의회 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을 가봐도 그 고정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에 있어서 어떤 길로서 유명했는데 서리단길은 그 젊은 분들의 음식, 식당이 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서리단길이 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물금지구 도시재생 정비 사업을 지금 올해 이제 예비 단계가 이제 완료되고 내년에 이제 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 재생이지만 이 아까 시장 답변 중에도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는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가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서리 단계에 또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또 지금 떠나는 또 젊은 상인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 도시정비 그 사업 중에 소규모라도 좀 이렇게 부분을 좀 첨가시키면 이 서리 단계도 살고 차후 계획돼서 정차가 되면 이 부분이 그 진짜 옛날에 군물금의 어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서리단길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황상역 포구는 이제 전기에서부터 제가 지난 그 시장으로 있을 때도 그 부분 그 황산 우리 황상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이제 역사 복원의 그 한 부분에 담아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사업의 큰 분야에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 해가지고 투자 이게 너무 과하게 잡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곽상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것을 지역 재생 사업하고 맞물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예, 뜻으로 예, 내가 예.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하고 두 군데 다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사실 이거는 뭐 관광 상품권하고는 어떤 별개로 가져가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서리단길이라고 하는 게 민간 차원에서 지금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론 뭐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 자발적인 참여거든요. 그렇게 지금 서리단길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화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그런 도시 재생 사업의 이 부분을 하여튼 같이 우리가 채택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그 내용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갈지라도 특히 지금 우리 관광 우리 사업화와 연계를 분명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 하여튼 별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권으로 해가 지금 우리 공모사업에 따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고 KTX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지금 푸시를 할 건데 2월 말 되면은 이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나오면은 내년 중으로 플랫폼을 지금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이 이제 플랫폼 만드는데 막 50억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예. 이건 우리 11월 100% 지금 투입을 합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와 KT 고레이라고 협의가 된 상황이니까 하게 되면은 내년 하여튼 늦어도 내년 그 연말까지는 완성을 시켜서 2024년서부터는 꼭 이제 KTX가 정차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굉장한 어떤 상품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산 지금 외선 관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입니다. 예. 이제 외선 관계를 이야기 이 외성이 임난 때 정주 재란 때 이게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 백성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축권이 되는 이런 성이란 말이죠. 이 사실 역사성에서는 우리 국민적인 이런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애환이 서려 있는 이런 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외군이 자기네들이 조망을 하고 이게 이제 남해안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30곳 정도가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군이 1592년 이제 임난과 1596년 정주재란 이때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축조토록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철수를 하고 남아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것을 어떤 복원하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이게 지금 여순과 순천인가 그디 한 곳에 복원 사업이 돼가 있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순천이죠. 예. 순천 한 군데가 복원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물론 세월이 400년 이상 흐른 것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 자료로서는 지금 돼가 있지만은 이게 어떤 기념비적인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조망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전망대를 둔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성을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에는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문화 어떤 자료로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남도 문화 자료로 되어 예, 있습니다. 경남도 문화자료 되어 있습니다. 예, 경남도 문화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은 임도와 우리 접근로를 하여튼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올라가면 조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한눈에 좀 불고 이래서 그런 어떤 가치를 함께 가져가면 둘레길과 연장선상에서 연결을 시키는 부분 이미 둘레길은 만들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전기에도 만들어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하여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역사성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7대 의 때도 정산에서 뭐이 주위 근처에 뭐 적산 가옥을 좀 이렇게 보존하자 했는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시장 말씀처럼 좀 어렵고 하여튼 제가 이 거북산 전망대를 좀 하자고 이유는 다 똑같은 이유겠지만도 하여튼 요 정산 주변에 어떤 산들을 오게 만들기 위한 지금 오시는 분은 다 거의 둘레길에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망대를 만들면 특히 시장께서 추가하시는 만약에 여기 백길 유람실이 된다면 이게 뭐 랜드마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전망대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번 잘 조명을 해봐 주세요. 해봐 주면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건과 저기 또 이제 문화 자료 부분에 대한 저기 안돼 마음대로 훼손 이거는 또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또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한 목소리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물건 강상에 대해서도 그 시장께서 충분한 답변했었는데 지난 7월 때 이제 문화관광에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 제가 말씀대로 뭐 막대한 예산과 또 민간이 또 같이 들어야 될 때만이 사업이 가능하다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정했던 이유는 시장 말씀처럼 여기 물금 레미콘과 위에 또 레미콘 한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요걸 좀 이런 인경대 주변에 너무 이런 게 있으니까 레미콘 차가 땡기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진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시장 말씀처럼 이는 100년 대계를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진행이기 때문에 요거는 막 시장 아까 모두 반원을 들은 걸 이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경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경대와 그다음 용화사 이 일대를 그 용화사는 또 문화의 그런 뭐 장소라 해야 되나요? 문학 김수환 그 우리 수라도의 그 문학의 그곳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라도의 소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소설이거든요. 우리 지역을 어떤 바탕으로 한 민족 소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처음으로 이제 그 당시는 정신대라고 그랬죠. 정신대. 지금은 맞습니다. 예. 뭐 이름이 뭐죠? 위안부. 위안부가 최초로 고발되는 민족 소설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수라도가. 그리고 양산을 내가 배경으로 해가 처음 내가 고발이 되는 그런 민족 소설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용화사입니다. 그래서 용화사와 인경대를 해서 앞으로 문학의 현장을 이 사실 내가 정기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문학인들이 모여올 수 있는 곳으로 용화사와 인경대로 있는 이쪽으로 탐방로를 제가 제대로 만드는 것도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경대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거기서부터 용화사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마를 주고 또 용화사는 내가 문학의 그 현장으로 거기 지금 뭐 하나 팻말 정도 뺏기는 지금 없는데 맞습니다. 예. 앞으로 문학의 현장도 우리 이제 관광 어떤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접근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로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인경대는 또 알다시피 그 최지원 선생이 그쪽에서 절경을 노래한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 상품하고 연계를 시킬 수 1단계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광산은 광산대로 별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산이 지금 그 레미콘 공장이 되다가 보니까 환경을 좀 많이 이래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충분히 다른 어떤 각도에서 좀 우리가 보고 앞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님 말씀하신 요 이제 용화사 인경대 이거는 지금 이제 지역재생과에서 서부에서부터 요 용화사까지 그럼 완성했고 그쪽으로 이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다 됐기 때문에 예, 예.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앞서 영상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 낙동강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낙동강은 우리의 생명이다. 시장님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낙동강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어사전에 보시면 생명이라는 게 다른 뜻도 많지만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천년 전 우리 고려시대 가야 문화의 어떤 명성지였고 백년지에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님들의 아픔이 있는 우리 물금 낙동강이고 현재는 그 100년 후에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찬란한 우리 낙동강 어떤 물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정산 이회성, 항산역, 물금강선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아울러 인경대를 연결하는 항산잔도를 복원한다면 명실 3부 부울경의 중심도시인 양산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원 양산시민 여러분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관광도시 양산, 문화도시 양산을 개선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곽종포 의원님과 나동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25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바쁜 일정 중 속에서도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조 6,600억 원의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동의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각종 의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 하나하나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 긍정적인 검토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 및 침체된 상권과 지역 경제를 되살릴 현실적인 방안과 대기업 유치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고 도로 분야로는 상북 웅산 간 1028 지방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국도 성격 추진과 양산 부산대병원 관통도로 개설 및 상습 정체구역의 도로 확장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과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춘 양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미래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청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아낌없는 교육 경비의 지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군이 침해받고 있는 소도 초등학교를 조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더붙여 중앙 예정인 양산복합문화학습관과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시가 평생 학습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 분야로는 자원회수 시설의 노후화된 설비 개선과 바이오가스 시설의 정설을 통해
내구 연안에 도달하기까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주시고 인구 50만 중견도시로 대비한 자원해수 시설과 바이오가스 시설 신규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입지 예정 지역의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서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여 최적의 입지에서 최고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화 및 도시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심리를 치유할 고품격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황상공원 보컬레즈 사업 및 국공립 수목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양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는 일이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살펴보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손길 함께하는 복지구현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삭감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산 투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한 번 시행된 사업은 되돌리기도 힘이 듭니다.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충분한 사전 설명과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설명은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산 시민의 행복과 양산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지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치로 지혜와 힘을 모으고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 중에서 의원님들의 호통과 질책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저문은 이민영과 함께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달성하는 것은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이루어질 목표이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양산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양산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의회도 공모를 통해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를 슬로건으로 선정하였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별 현장활동, 의원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성실함과 온함을 겸비하시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우리 김인석 의회 사무국장님, 내년부터 공익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국장님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우리 의원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멋지게 다시 시작하실 국장님 인생 제2막을 적극 응원합니다. 아울러 문영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영예롭게 퇴직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로 2023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36만 양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이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개면년에는 검은 토끼의 친근함과 총명한 기운처럼 온정이 넘치고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의를 선포합니다.